아주버님이 왜 여기 있어요? 깜깜한 방에 갑자기 켜진 스탠드 불빛, 거친 숨소리가 멈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시댁 형님이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52살의 장현우, 그에게는 지방에서 홀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로 서울에 올라온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2살의 장현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간판업을 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0년째 홀로 지내는 삶.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일이 잦아졌죠. 그냥 피로겠지.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10년간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있으려면 숙박비까지 모든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가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검사 비용에 숙박비까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국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숙박비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일정표를 보니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24시간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재진료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막내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현우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형님, 그냥 저희 집에서 쉬세요. 어차피 저는 내일부터 출장이라 집을 비워야 해서 혼자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무슨 민폐예요. 가족인데 뭘.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는 듯했지만 그래도 형을 챙기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현우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며 막내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 잘 정리된 조경,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며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재수 씨도 나갔는지 집에 없었고 거실의 소파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주방의 그릇들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단정한 공간이었어요. 현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풍경.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남으로서 이렇게 막내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씁쓸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동생들을 챙기고 책임져야 하는 장남의 자리. 그런 현우가 이제는 반대로 막내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조용한 집 안에서 현우는 점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낯선 기척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작은 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피곤할 텐데 깨우지 않게 조심해야지.
서연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잠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함께 있게 되어 마음 한편이 설렜습니다. 실크 잠옷이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평소보다 민감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이불 끝을 살며시 들추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매트리스가 그녀의 무게에 반응하며 살짝 가라앉았어요. 남편의 체온이 이불 속에서 은은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얼굴을 목덜미에 묻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쓰던 애프터 쉐이브 로션 냄새가 아니었어요. 더 남성적이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뭔가 다른데? 현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체온과 은은한 여성의 향,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숨을 멈춘 채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등을 맞댄 서연에게 전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서연의 손이 현우의 가슴팍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셔츠 위로 전해지는 탄탄한 근육의 감촉이 평소 남편과는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사람의 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간절함으로 현우를 끌어안았고 현우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불 속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길도 몸의 움직임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의심이 커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해. 뭔가 완전히 달라. 서연의 손이 침대 옆 스탠드를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나갔습니다. 손끝이 스위치에 닿는 순간 약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현우의 당황한 얼굴이 희미한 불빛에 드러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손으로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현우 역시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따뜻함과 동시에 느낀 죄책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무거운 현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출장에서 돌아와 간단히 씻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과 함께 늘 하던 대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젓가락을 오래 쥐고 있거나 접시를 닦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담는 간단한 일조차 몇 번이나 다시 하며
신경질적으로 반복했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에서 나온 현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형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을 민수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간단한 인사만 나눴어요. 현우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려 했지만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의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형제 간의 정겨운 대화가 오갔을 텐데 오늘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현우는 괜히 물을 들이켜며 긴장을 감추려 했고 서연은 반찬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방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그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 일정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다. 그 말과 함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우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동생이지만 정작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는 없는 건데 이때 현우의 휴대폰에서 병원 예약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검사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우는 앞으로 며칠 더 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서연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고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제 밤의 기억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병원 검사를 받으며 동생 집에 머무는 도중 마침 아버지 기일이 겹쳤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째가 되는 해였는데 형제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 함께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민수 집이 교통이 가장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제사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씨 집안은 총 3남매였습니다. 장남인 현우와 둘째, 그리고 막내 민수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둘째는 부산에서 올라왔고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민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서연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느라 아침부터 부엌을 들락거렸어요. 둘째 형님 부인이 함께 도와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현우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우 역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어제 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잠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근처 마트에 부족한 제수용품을 사러 나갔고 부엌에는 현우와 서연만 남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우려 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차 한 잔을 건네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컵을 받으며 서연의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피하지 않고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 몇 초간의 시선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현우와 서연은 황급히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해져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정성껏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온통 서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제사상 건너편에 앉은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고 그녀 역시 현우를 의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 형제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예시하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현우와 서연 사이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민수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출장을 가야 해요. 이번에는 4, 5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민수의 출장 기간은 현우의 병원 재검 일정과 정확히 겹치는 시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현우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국 집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출장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버렸고 넓은 아파트에는 현우와 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부터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국자로 찌개를 젓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혼자 컵라면으로 때우던 저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게 집이구나. 10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 기다리는 집의 온기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퍼주며 젓가락을 건넸는데 그때 손끝이 스치는 순간 움찔했어요. 현우 역시 그 작은 접촉에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맛있네요. 정말. 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서연의 대답도 어딘지 수줍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묘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현우가 아침에 병원으로 나가면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현우의 어깨가 평소보다 곧게 펴져 보였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오후에 현우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서연은 무의식 중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현우는 신발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짧은 인사 속에도 서로를 향한 설렘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두 사람의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어요. 서연이 찻잔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현우는 그녀의 입술 모양을 힐끗 바라봤고 서연은 현우가 다리를 꼬며 몸의 방향을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시계바늘이 11시를 넘어섰을 때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서연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고 그 작은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현우의 눈동자가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렸고 서연은 그런 현우의 시선을 받으며 볼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연의 피부가 부드럽게 빛나 보였어요.
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돌려 서연 쪽으로 다가가며 손을 뻗었어요. 서연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는 그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뺨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 현우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갔어요.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현우의 가슴팍에 올려졌고 현우의 심장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현우의 옷깃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무 바닥이 작게 삐걱거렸고 그 소리조차 두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들렸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바깥 세상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는 동안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과 함께 가슴 한편의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감도 밀려왔어요. 동생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서연이 일어났을 때 현우는 이미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서연은 머리를 간단히 정리하며 부엌으로 나왔는데 현우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워 보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 물잔을 드는 작은 동작까지도 평소와 달랐어요. 서연이 김치를 집어 현우의 그릇에 올려주는 순간 현우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려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둘 사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병원으로 떠날 시간이 되자 서연은 자연스럽게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현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역시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다. 오후 3시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우가 돌아올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자꾸 창밖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침 검사를 끝낸 현우는 병원에서 나올 때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전철 안에서도 집 생각만 했어요. 검사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현우가 신발을 벗으며 안쪽을 향해 돌아왔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간판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혼자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서연은 결혼 초기의 꿈들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의무처럼만 느껴지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그런 서연의 마음이 자신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위해 차를 우릴 때
손목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를 현우가 의식했습니다. 찻잔을 건네받을 때 손끝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작은 접촉에 집중했어요.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제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다리를 모으고 옆으로 앉아 현우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와 살짝 닿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온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포개는 순간 현우의 거친 손바닥과 서연의 부드러운 손등이 만났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손을 마주 잡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현우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결혼했지만 진짜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하고 나서 10년간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작은 방으로 향할 때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우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서연은 그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시간은 첫날 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깊은 교감이었어요. 서연은 현우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찾았고 현우는 서연을 통해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쯤 두 사람은 깨어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동안 서연은 현우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박동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 현우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장해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저녁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현우의 가슴에서 얼굴을 떼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 달콤했던 시간도 끝이 날 때가 온 거야. 현우와 서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다는 민수의 연락을 받고 나서 두 사람 모두 어색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국그릇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꾸 시계를 힐끗거리며 현관 쪽을 의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어색해졌어요.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을 놓치기도 하고 국을 마시다가 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현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에서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어요. 서연이 들고 있던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부딪히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려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행용 가방 바퀴가
현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신발을 벗어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피곤한 듯 한숨 쉬는 소리까지 거실에 앉은 두 사람에게는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현우는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고 서연은 급하게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포옹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어색해서 그냥 가방을 받아들며 고생했다는 말만 했어요. 민수는 워낙 피곤한 상태였지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내도 형님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특히 서연이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동생을 반갑게 맞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출장, 어땠어? 물으면서도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주머니에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형이 아직 집에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자 현우는 서둘러 병원 검사 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민수를 위해 간단한 야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현우의 설명이 평소보다 장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출장 이야기를 했지만 현우와 서연은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형제 간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을 텐데 오늘은 대화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현우는 진정하라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남았고 현우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잠깐 마주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과 함께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가 작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 민수와 서연의 작은 대화 소리가 현우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침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야 한다는 현실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현우와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 6시 민수의 알람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샤워하는 소리, 전기면도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작은 방에 누워있는 현우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벽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최종 검진 결과가 다행히 괜찮다고 나왔어요. 스트레스성 부정맥이라는 진단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의사의 말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현실감도 함께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구나. 부엌에서는 서연이 민수의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란 부치는 소리, 토스트 굽는 냄새, 그리고 커피 내리는 향까지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이제 곧 멀어질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머물며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면서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작은 방에 들렀습니다. 어제 형이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마음 놓고 지방에 내려가도 되겠네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동생에게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했어. 민수는 가족인데 뭘 그런 말을 하냐며 웃었지만 현우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의 진심 어린 배려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순수한 동생에게 나는 뭘 한 거지? 민수가 오늘 저녁에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편한 시간에 출발하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오후에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건강 조심하라며 현관으로 향했고 출근하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나와 서연과 마주했어요. 어제까지의 그 떨림과 설렘은 없었고 대신 무거운 이별의 기운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는 밤새 잠들지 못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고 결과도 괜찮게 나왔으니 오늘 오후에 지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헤어지기가 싫어. 오전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남은 짐을 차근차근 정리했고 서연은 현우를 위한 마지막 점심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현우가 좋아한다고 했던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점심 식사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어요. 현우는 서연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고 서연은 그런 현우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현우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이 집의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소파, 서연이 가꾼 화분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놓인 선반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오후 2시, 현우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이 몰래 준비해둔 도시락과 함께 간단한 메모도 건네받았어요.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글귀였지만 현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현우는 서연과 마지막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리고 잊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모두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을 열고 나서며 현우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현우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깊게 인사를 받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며칠간의 기억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연과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밤들, 그리고 말없이 전해졌던 진심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며 서울의 풍경이 뒤로 밀려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현우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짧고 강렬했던 기억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현우가 떠난 후 빈집에서 조용히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개어진 이불과 베개를 보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이제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따뜻한 추억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나눴던 특별한 시간은 비밀로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며칠간의 기억은 앞으로도 힘든 순간마다 두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기도 하죠. 현우와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시간 동안 서로에게 받은 따뜻함과 위로는 각자의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현우와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생의 외로움과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위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